오만전자 삼성 위기 해결책은 파운드리 청산, 스토리지 집중 제2위 샌디스크로 삼성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있다. 현재의 삼성의 위기는 X 이론 중심의 기업 문화와 공장 연구소 중심의 한국형 기업 구조. 한국 기업의 구조는 경제개발 시점부터 소련의 콤비나트를 모델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 원인이 있다. 혁신 중심의 실리콘밸리 모델과는 전혀 다르며 중화학 공업에 보다 가깝다.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파운드리, HBM 사업 정리 애플 퀄컴 등 미국 기업이 TSMC를 두고 삼성의 파운드리를 발주할 이유는 없다. 수율 2나노 기술 등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문제는 지정학적 사안이 된 만큼 미국 지분율이 70%를 넘는 TSMC에 발주하는 것이 당연하며 반도체가 탑재될 완제품 경쟁 사업이 없는 순수 파운드리인 TSMC에 발주하는 것 또한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들 입장에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된다. TSMC가 공정 수율이 만일 삼성에 비해 다소 떨어지더라도 현재의 지정학 대립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파운드리를 분사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핸폰 사업이 있는 애플이 상식적으로 경쟁사인 삼성의 파운드리를 발주할 이유가 있는가? 따라서 기존 안정적으로 발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장 정리하고 이미 발주한 사업이 완료되면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메인프레임용 파워칩까지 TSMC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고 HBM 사업도 하이닉스에 뒤떨어진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이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따라잡을 방법은 없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공정 기술이 더 우수하므로 이들에게 매각할 수는 없고 중국이 이미 구형 H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추가적인 AI 칩 수출 제한이 행해지면 중국은 최근 개발한 910C로 대체하면서 HBM도 자체 개발한 구형 제품을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도 정리하되 후술할 기업용 대용량 메모리에 관련 기술을 기록 유지했다가 응용하는 방법은 있다. 디지털 산업은 타 산업과 수명주기 특성 등이 전혀 다르다. 기업 서버, 데스크탑, 노트북 등 기업 부문에 소요되는 DRAM, SSD 등 스토리지 영역에 완전 특화하여 스토리지 전문 기업으로 새 출발한다. 이들 사업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리며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장 급등락이나 변화에 덜 민감하다. 최근 중국에서도 광칩넷 기술이 개발된 만큼 CPU, GPU와 대용량 스토리지 간의 광연결이 인공지능 등 대용량 데이터가 필수인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SSD가 저속의 저장 입출력 장치에서 고속의 메모리 영역으로 포함되어 사용 회수의 제한이 훨씬 적은 DRAM과 조합되어 대용량 데이터 한정으로 직접 접근 방식으로 CPU에 연결되는 새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메모리와 프로세서의 사실상 통합을 의미한다. CAD 워크스테이션 콘텐츠 제작 편집 등 핸드폰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기업의 세계에는 많다. 28나노 이상의 자동차 용도 등 구형 공정으로의 후퇴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공정 특성 자체가 다르고 중국이 이 수준의 장비는 이미 자립했으므로 의미가 없다. 수익성 성장성이 매우 낮은 산업이다. 유튜브를 볼 것 같으면 컴퓨터 기술은 게임하는 데에만 관련된 것으로 알기 쉬우나 실제의 세상은 훨씬 넓다. 핸드폰 사업은 그동안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 원인은 원가 중심 경영체계에 근본을 두고 있는 이상 삼성은
일본 소비자로부터 디커플링이 필요하며 핸드폰 완제품이 아니라 OEM 모듈 형태로 최종 제품 생산업체에 판매한다. 이들은 원가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점들도 극복될 것이다. 백색가전은 LG나 중국 회사에 매각한다. 굳이 삼성의 가전제품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의 정리에 따르는 매각 대금은 스토리지 관련 기술 개발 현금 재고 확보 등에 전면 집중하여 기업용 업무용 스토리지 하나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한다. 대대적 정리해고를 단행한다. 정리해고가 주가 상승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임은 이미 금융재무계에서는 정립된 사실이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만큼 대대적 정리해고를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이해 당사자는 주주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 보호가 1차적 임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학교에서 모두 배웠다. 만일 사무직 영업직이 남아있다면 거의 전부 정리해고한다. 이는 임금을 대폭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임금 외에도 사내복지 유지비 등으로 큰 돈이 들기 때문인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직 외에는 거의 전부 해고해야 한다. 대대적 정리해고를 통해 대대적 비용 절감과 주가 회복 현금 확보를 즉각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무인 공장화도 신속 실현될 수 있다. 무자비하고 단호한 정리해고만이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가는 길이다. 중국의 기술 자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한다. 중국은 ASML 장비를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의 자체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구형 공정에서는 사실상 자립을 실현했다는 점이 한국 대만과 다르다. 중국이 개발 중인 대용량 EUV 시설인 SSMB가 완성되면 수율이 아닌 산출 측면에서 ASML 장비로는 어차피 경쟁이 불가능하게 된다. 마스크와 광학이 사용되지 않는 X 선식각 기술 등 초기 기술도 중국의 장비 자립 조치에 포함될 것이다.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구형 설비에 향후 상황과 연계하여 중국 기술 자립이 피할 수 없다면 차후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삼성은 AI에는 일절 손대지 않는다. AI가 고액의 하드웨어에 위존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또한 적지 않으며 소프트웨어는 삼성이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미 아래 한글 네이버 등 AI의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한다. 한국의 LLM의 역사는 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때는 말뭉치라고 했다. 삼성에는 크로버나 솔라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LLM도 알티베이스 카이로스 하나 같은 인메모리 DBMS도 없다. 삼성보다 훨씬 작고 역사 또한 강산이 서너 번 정도 바뀐 역사의 소프트웨어, 특히 AI 관련 기업이 한국에는 아주 많다. 또한 한국의 IT 산업은 민주화유공자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성공한 인사들이 아주 많다. 삼성은 X 이론 중심의 제조 공장 중심 원가 기업으로 체계화 성장되어 있다는 현실이 현재의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된 만큼 개량주의적인 접근법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악화될 것임이 국띵주의적 상식이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하려 할 때 외국 어느 회사에서 했던 말이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은 구미권과 달리 마케팅 부서가 아닌 공장과 연구소가 의사결정 중심점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며 현재의 위기도 이러한 한국 기업, 삼성의 내재적 성격에 맞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
즉 파운드리 점차 신속 정리, 가전 매각, 핸폰 사업 OEM 모듈의 통합업체 판매로 전환, 기업용 대규모 고신뢰성 데이터 저장 장치 전문기업으로 전환하여 제2위 샌디스크로 부활하며 대대적이며 무자비하며 단호한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하며 중국의 장비 자립 진행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상 Oh.